오늘은 스페이스 X에 투자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안 좋았죠. 정말 내렸다가 가끔 회복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정말 끝없는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제 주식 말고 다른 것들은 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저는 좀 스펙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더 좀 심하게 얻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욕심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한 번 더 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한테 조금 럭키했던 거는 제가 도지코인을 아무것도 모를 때 조금 사놓은 게 있어서 걔가 한 800%를 수익률을 달성을 해준 것을 빼면은 사실상 마이너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포전이 작기 때문에 제가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더라도 뭐 술값 정도 벌었으려나 뭐 그렇게 이득이 됐다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손해율이 대부분을 막아줬기 때문에 좀 코인의 제가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고마워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도지코인 하면 일론 머스크도 생각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외에도 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그게 스페이스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는 IPO가 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거를 일찍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 투자를 좀 일찍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찾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How to buy SpaceX stock. 스페이스X라는 회사 이름인데요. 이 스페이스X는 모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풀네임은 의외로 저는 처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이제 스페이스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말 그대로 우주 탐사 기술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공위성 사업이라던가 이제 회수가 가능한 그런 로켓 발사, 주로 위성을 위한 로켓이겠죠. 어디 침략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광물을 캐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 본인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그런 꿈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화성에 꼭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대한 꿈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화성은 그런 꿈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저도 별 코멘트는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스페이스X는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이 한 74빌리언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미 거대해졌네요. 74빌리언 정도면 그룹허브보다는 조금 작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조금 더 점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그런 규모인 것 같은데 이게 IPO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IPO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기는 할 거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정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only a few selected entities have been able to acquire direct ownership stakes. 직접 투자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인디렉트하게 간접적으로 이 스탁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nvest in 바일리 지포드 트러스트. 바일리 지포드라는 신탁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일리 지포드의 신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제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바일리 지포드 트러스트를 살 때 얘네는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계좌로는 살 수가 없고 런던, 그러니까 혹은 영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로빈후드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벽이 느껴져요. 이거를 직접 굳이 런던용 주식을 열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런던 쪽에 뭐 글로벌하게 그런 증시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스카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 그래갖고 얘가 한 0.8%의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스페이스X의 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신탁이 투자를 하면은 0.8% 정도, 그 중에 0.8% 정도는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가 될 거다. 뭐 티커명은 SMT고요. 이 SMT는 런던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일리 지포드의 US 그로스 트러스라는 신탁이 있어요. 얘는 주로 이제 뭐 테슬라나 샤피파이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나 혁신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얘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6% 정도의 스페이스X 투자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티커명은 재밌게도 USA인데요. USA의 뭐 기술과 혁신에 대한 그런 신탁인 만큼 USA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의 티커명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나 뭐 다른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뉴욕 증시에 USA라는 티커명을 가진 다른 회사가 있어요. 그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절대 혼동하시지 마시고 이 USA라는 심볼은 꼭 그 런던 증시 안에서의 USA 심볼을 찾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더 접근이 용이한 그냥 구글 스탁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대부분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글에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스페이스X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2015년, 이거 꽤 됐죠. 6년 전인데 성공했겠는데요. 이거 계속 들고 있었으면. $900밀리언 투자를 했다 그래요. 스페이스X에. 이거 저는 몰랐네요. 이게 900밀리언이면 거의 1조인데 1조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갖고 이 보스턴에 있는 뭐 파이낸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앤 펀드 컴퍼니인 피델리티랑 이제 합작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뭐 사실상 이 조인트 벤처를 주로 만드는 이유는 혹시라도 리스키하게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구글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인트 벤처들을 만들어 갖고 그 조인트 벤처를 파산시켜 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보통 이런 너무 리스키한 거에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전 주워 듣기로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너무 틀렸다고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신해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6년 전에 구글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구글 주식을 사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피델리티나 구글이 스페이스X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피델리티는 이제 이 스페이스X 투자에 또 2020년에 투자를 더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구글 스탁을 사면은 분명히 스페이스X에도 간접적으로는 투자가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얼마나의 퍼센테이지로 이게 투자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뭐 느낌 정도일 뿐인 것 같아서, 그냥 뭐 원래 구글을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래 나도 스페이스X에 조금은 투자를 했구나라고 뭐 그냥 간접적으로 정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bear in mind 또 구글의 쉐어,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토탈 밸류는 아직 훨씬 작을 거다. 6년 전보단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공격적인 스페이스X 투자 방법일 것 같은데요. 벤처 캐피탈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벤처 캐피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파운더스 펀드랑 기가 펀드, 벨러 이퀴티 파트너라는 그런 벤처 캐피탈을 이용하시면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러고요. 다만 이제 벤처 캐피탈은 상당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한테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만큼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뭐 자산 운용가,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펌 같은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슈퍼개미들 혹은 뭐 굉장한 재력가들은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억세서블 해졌다. 뭐 데일리 인베스터들한테도 억세서블 해졌는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능해졌다 그래요. 킥스타터라던가 뭐 그런 것들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뭐 요즘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유명했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스타트업 컴퍼니들도 좀 절차를 간소화해 갖고 많이들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잘 맞아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스페이스X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대목이 써져 있는 느낌으로 봐서는 왠지 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처럼은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항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왜 적어놨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벤처 캐피탈로 정석으로 이런 큰 펀드들을 이용해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텐셜리 가능한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ETF를 구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얼마 전에 좀 됐나요? 이 아크에서도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이노베이션 ETF가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에도 투자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ETF까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ETF를 가입하는 것 그 ETF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아서 스페이스X를 가지고 갈 거다. 우리가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ETF를 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새로 생기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뭐 점점 골로 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전문가들이 알아서 뭐 재배치를 해주고 그런 뭐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ETF를 사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내면서. 그래서 뭐 ETF를 사는 게 가장 쉽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ETF를 사야 되는가는 아직 불확실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디렉션 데일리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풀 3타임 쉐어 이건 뭐 레버리지인가 봐요. 레버리지 ETF 같은데 얘는 다우존스 US 셀렉트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인덱스라는 이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런 지수에 뭐 이거 쓰리곱 버스 쓰리곱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를 띄워주는 거고요. 뭐 이게 솔직히 스페이스X를 언제부터 참여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이름부터 이미 스페이스X를 따라서 만들었죠. 얘는 그래도 저는 그 중에 꼽으라면 분명히 이 아크에서는 스페이스X를 사려고 할 겁니다. 워낙 테슬라도 많이 샀던 그런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회사에서 나온 다른 펀드이고 그 신종 ETF인데 이름 자체가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페이스X ETF는 분명히 스페이스X를 언젠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5월달 기준으로 5월 중순이네요. 올해 5월 중순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 쉐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꼽자면 이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쉐어에서도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가 있고, 뭐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주와 뭐 디펜스도 뭐 방위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정세랑은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쉐어 상품도 뭐 스페이스X를 굳이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턴오버 비용도 적다고 하니까 얘도 한번 이름상으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건데 SPDR, S&P도 있고요. 뭐 다 같죠.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밀리터리, 사이버 시큐리티, 드론,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오퍼레이션, 이게 뭐 항공 우주 산업이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핫한 항공, 뭐 우주, 뭐 사이버 시큐리티, 뭐 드론까지, 그리고 군사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요즘에 또 중동 쪽 좀 시끌시끌 하던데 밀리터리 관련해서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토탈 솔루션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안 되겠지만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SPDR에서 다른 S&P 캔쇼 파이낸셜 프론티어 ETF도 있고요. 얘는 딥시 앤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을 묶어놨어요. 딥시는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얘는 그렇게까지 중점을 두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큐어 ETF도 S 네트워크 스페이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 같고요. 얘도 우주 관련 산업들, 셀라이트 테크놀로지,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타링크처럼 스페이스X 어쩌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합적으로는 저는 아크인베스트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 ETF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굳이 ETF를 하신다면 여기다가 3x 레버리지를 넣기에는 그렇게까지 스페이스X 자체만의 그런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3배까지나 레버리지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아크 스페이스X ETF에 넣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시다시피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한 발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 기사를 찾아봤고요. 지금 상황에서 스페이스X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탁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근데 영국 증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글에 투자하는 방법. 오래된 투자자이기는 한데 얼마나 팔았는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탁 자체가 워낙 뭐 회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산다고 과연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는 느낌이 들까라는 건 좀 의문이 좀 들어요. 벤처 캐피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경험이 없고 또 개인들한테는 조금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끼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ETF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접근 가능성이 좋아 보이고 특히나 아크 인베스트에서 나오는 스페이스X ETF는 분명히 스페이스X를 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에 ETF로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